자, 우리 도청 관련한 그 여파가, 미국과의 도청 관련한 여파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김태효가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기본적으로 또 외교 문서를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야 방구야. 네, 말도 아닌 방구도 아닌 그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그 안보 담당 비서관이 미안하다. 내가 도청했어. 할 말 없다. 할 말 없어. 도청한 거 맞아. 라고 했는데 도청이 아니야. 도청된 내용 아무렇지도 않아. 이 도청 내용은 전부 다 악의 없이 한 거고 조작된 거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악의 없이 한동훈 거 도청해도 돼요? 악의 없이 푸틴 거 도청해도 되나? 그러니까 악의 없이, 아니 우리도 악의 없이 백악관 도청하면 되나?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냥 악의 없이 나는 한동훈한테 도청장 좀 붙여놓고 싶네요. 악의 없이 나쁜 짓 하는 놈은 사이코패스죠. 제정신 아닌 거죠. 일단 기사부터 좀 볼게요.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네, 김태효가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청 의혹에 대한 질문에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고 야, 제3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악의의 정황.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전달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 위조를 한 거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크게 놔둬놓고 보면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도청을 해가지고 미국의 악의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위조를 했다라고 우기는 건데 착한 도청이래. 네. 착한 도둑놈인지. 정말 어디다 대놓고 부끄러운 거야. 최소한 미국의 유감을 받아들인 미국의 사과를 받겠다. 최소한 미국이 우리한테 잘못한 짓을 했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미 미국이 들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도청은 있었는데 아무 악의가 없었어. 착해 애들이. 착해. 훔쳤지만 착해. 좋자고 하는 얘기였어. 좋자고. 걔가 사람은 죽였지만 착한 애야. 악의 없이 죽인 거야. 근데 그 악의 없이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연쇄살인마야. 그래서 그 연쇄살인마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 악의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악의 없이 죽일 거야. 너 죽여도 그럴 거야? 악의가 없는데 어쩜. 정말 악의 없이 죽여줬으면 정말 죽이고 느낌인 싶네요. 건데요. 예, 자, 악의 여기서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위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위조라는 내용, 우리가 포탄을 제공하기로 요청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는 거거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SBS 같은 경우는 50만 발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냥 속보를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중요한 거 뭐가 위조냐는 거지. 이 위조라는 말 자체가 위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지금 미국이 기밀 내용 일부가 변경 또는 수정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사자 숫자가 축소돼서 표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닥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변경 또는 수정이라는 의미인데 동사로 쓰면. 우리 네. 영한 사전에는 조작하다, 변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웹스터 영영사전에는 동사로 닥터가 변경 또는 특별 처리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조정 또는 수정하다, 기만적으로 변경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조작하다, 변조하다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사자 숫자가 축소됐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 요 숫자적인 부분이 뭔가 이게 고쳐진 거지. 변경이 됐다. 다른 거는 고쳐진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전사자가 20만이다. 25만이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사자는 2만 명 이쪽 저쪽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군을 뭐 어마어마하게 사상을 시켰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죽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45만이에요. 근데 지네들은 10,000명도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고요.
그 러시아 전사자에 대한 부분은 서방 언론이 주장하는 거하고 러시아 언론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 이게 수치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치가 다르게 표시됐다고 해갖고 이게 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작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페이크라는 단어를 쓴대요. 페이크 뉴스라거나 아예 뭐 허황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페이크라는 얘기를 안 썼어. 그리고 이건 미 국무부가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일반적인 뭐 서방 언론이나 유럽 언론이 쓰는 숫자랑 다르다고 해갖고 이게 거짓이나 위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미국 애들은 솔직하게 쓴 거야. 게다가 기밀 문서니까, 공문서니까. 오늘 미국 국방부 장관이 땅땅땅 해줬습니다. 요거 기사 좀 보세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기밀 문건 유출 의혹 파문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위조가 됐으면 그럼 이게 위조가 됐으면 심각하지가 않지. 이런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유출 문건이 아예 딱 지정해서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자료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2월 28일, 3월 1일 자료다,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유출을 했냐, 고의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쓰여질 수 있는 포탄은 최소 10만 발에서 100만 발까지 공급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김성환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포탄을 안보실장 야 포탄 빼줘 그렇다고 해갖고 국방부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쓰던 포탄을 빼갖고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생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각 군사령관들 그 재고 전략 관련된 애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등등 그 제공해야 될 포탄 수에 따라서 우리 군도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돌았을 거예요. 국방부한테 야 니네 쓰던 폭탄 한 50만 발 정도 빼도 되겠냐라고 얘기하면 내 갖고 가서 이럴 군인이 어딨냐고. 그래서 아마 이게 국방부 안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도 맞추고 있었을 거야. 근데 문제 이게 터졌어. 터짐으로 인해 갖고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도청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거야. 미국이 요청했던 포탄 인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인도가 어렵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국방부 장관은. 그건 다행히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폭탄들이 전달되기 전이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지. 아직 제대로 주진 않았어.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가 있을 거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 우리 안보실과 국방부가 포탄 제공 계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하고 협의를 했는지를 이거는 국회에서 군사위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방위 계시잖아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다 이재명 대표가 해요. 아니 국방이 계시니까 다행히. 그래서 이러한 문건 우리가 줬잖아. 50만 불 빌려주겠다고. 그럼 주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 자주포 155mm 폭탄이 최소 20% 이상이니까 전력이 휘청할 지경의 정도의 분량인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제공을 위해서 국방부하고 어떤 형태의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없냐 일선 사단장을 족치든 제거 관련된 참모를 족치든 이에 관련돼 갖고 국방위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청도 안 됐다고 얘기하다가 도청된 게 드러난 것 같으니까 착한 도청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국방 장관이 아예 심각하다. 기밀 이거 문서 이게 유출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라고 할 거야?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도청이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척이라도 하면 되잖아. 미 대사 초치도 좀 하고, 미국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국빈 만찬 갔을 때 햄버거 말고 스테이크 내놔요.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로라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근데 그럴 만한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기는 거야. 아이고 도청 좀 했으면 어때?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 악의가 없어 이러면서. 악의도 없어. 그리고 우리 특별하게 따로 안 고칠 거야. 우리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었다니까. 털렸잖아. 털린 거는 내가 보기엔 청사에서 털린 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이지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첩이 있다는 소린데. 그럼 뭐 그 안에 간첩이 있다는 소리잖아. 안보실장이나 외교 비서관들 둘 중에 한 놈은 간첩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 당사자들 중에 미국 놈이 있는 거지. 미국 휴민트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김태우 예전에 기밀 유출 사건으로 그러네 이 새끼 전과가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전과자잖아. 그러네. 아 지금은 뭐 저기 뭐지 사면돼가지고 전과자는 아닌가? 사면이 됐다고 죄가 없어졌어. 죄는 없어진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야. 국가정보 누출 전과자였어 김태호가. 야 이러면 하여튼 심각하네요. 진짜 수준 미달이다 정말. 네, 너무 엉망이네요.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애들이 정권의 윗대가리 수두룩 빽빽한지 정말 그래서 대통령실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예? 지금 자기가 도청 파문에다가 막 블랙핑크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몰리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딴 실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네. 대표 최고위원을 징계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원이는 뭐 희생양인가요, 이거? 뭐 당 지지율 떨어지고 뭐 중도층이 나가는 건 김재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재원을 징계하라. 액막이야? 아니, 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한두 명씩 급할 때마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날려? 나중에는 저 새끼를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잘라야 될까?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아. 서로. 김재원이 지금 당선돼갖고 한 게 뭐 있어? 정광훈 빤스 목사 말 몇 마디 전했다가 지금 스스로 지금 그 자숙 자숙 중이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 함부로 휴가 쓰면 안 돼. 스스로 자숙한 김에 책상 빼.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함부로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책상 빼 그러면. 책상 나 지금 일하기 뺀- 싫어. 아이 참. 어쨌든 이 대통령실이 진짜 요구를 했다면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또 징역이 추가가 되겠죠. 난 진짜 우리 이 국장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정말 특수 검사로 임명하고 싶다. 아니, 왜냐면 박근혜가- 보좌관 같은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정권에 복무했던 애들에 한정해서 우리 이 국장한테 야 얘네들 좀 저기 아이, 기소거리 엮어봐 이러면 얘가 굉장히 잘 엮을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이 그 수사해가지고 박근혜가 그 저기 당에 개입했다고 공천 개입했다고 2년 줬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김재원 이 시기가 한 게 뭐 5.18 민주화 운동 폄하하고 교회 가갖고 뭐 우리 목사님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4.3 얘기하고 뭐 이지랄 저지랄 이제 친일 관련돼서 프레임 쓰고 이지랄 저지랄 잘 했잖아요. 나름대로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켜줘 보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처먹었다. 그러니까 야 너 잠깐 가서 쉬어. 그러고 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씨 돌아가면 좀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멘트를 준비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을 빼버리는 거야. 그건데 그러면 그 영화 친구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해놓고 이제 죽여버리는. 많이 묵으라고 네. 푹푹푹 하는 거죠. 아이 묵었다 근데 이가. 김재원 날리는 거는 뭐 또 대구잖아요. 공천을 또 대구 하나 그렇지. 날리겠다는 소리지. 자리 하나 비우는 거지 미리. 이것도 네. 할 겁니다 아마 100%.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경남 경북 쪽 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공천을 받으려고 노리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 액막이로 써서 날려버리면 얼마나 되겠네. 좋아. 얘 날리면 조수진이 최고위원 되는데. 응? 딱이지. 밥 한 공기? 근데 밥 한 공기 조수진. 예. 김재원을 징계할 거면 뭐 4.3 때문에 한 거야? 그러면 태영호도 징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5.18도 태영호도 징계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거 하려면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국힘에 있는 사람들 5.18이나 4.3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사람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 이상한 목사 있잖아 저기 정광훈 빨아든 사람 다 징계해야 돼. 근데 김재원만 날린다는 거잖아. 사실 이건 김기현이 책임을 질 문제 아닌가? 아니 도대체 김기현은 도대체 울산 네. 쪽 땅을 얼마나 장모한테 갖다 바쳤길래 이 지랄을 하고 이 무능을 하고 아무 짓도 안 해도 대표에 대한 비난 성명 하나가 안 나와 언론에서. 이쯤 되면 김기현 지도력의 문제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김기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괜히 죄 없이
김재원만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김기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제일 자르기 쉬운 사람이 김재원인가 보죠. 만만하니까. 어찌 됐거나 근데 김재현을 뭐 잘린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같고요. 일말의 동정심도 안 드는 게 하도 얄미운 소리만 짓거리고 돌아댕겨가지고. 그리고 그거 네. 잘랐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지지율 하락 추세가 반전되지 않습니다. 개쓰레기인 그렇습니다. 거죠.